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믿기지 않으실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혁명은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켄터링 키의 작은 시골 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코딩을 한 줄도 할 줄 모르는 선생님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교육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사도 공무원도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AI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AI에 대해 믿고 있는 상식은 완전히 틀렸을 수 있습니다. AI가 더 많이 개입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연결이 더 강해졌다는 충격적인 역설. 과연 무슨 뜻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에는 AI 전문가들조차 예측하지 못했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번아웃 직전에 응급실 의사가 AI를 쓰기 시작했을 때 일어난 일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30분 뒤 여러분이 AI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코딩 없이, 전문 지식 없이 평범한 사람이 AI로 세상을 바꾼 전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AI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지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시 타이랭젤이 쓴 AI for Good입니다. 영어 원제는 이렇습니다. AI for Good: How Real People Ar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o Fix Things That Matter. 평범한 사람들이 인공지능으로 중요한 것들을 고치는 방법. 이 책은 출간 즉시 아마존 미래 연구 분야 1위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입니다. 그런데 먼저 저자부터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시 타이랭제. 그는 기술 전문가가 아닙니다. 엔지니어도 프로그래머도 AI 연구자도 아닙니다. 그는 저널리스트입니다. 타임지 편집장,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편집장, 블룸버그 미디어 전체의 콘텐츠 최고 책임자, 수십 년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검증하고 전달하는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AI를 주제로 책을 썼다는 건 이 책이 단순한 기술 서적이 아니라는 신호입니다. 이 책은 AI를 기술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알고리즘의 정교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고민과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관점이 이 책을 수많은 AI 책들 사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타이랭젤은 어떻게 이 여정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보다가 한 영상을 발견했습니다. 미국 사성장군 출신 구스타브 퍼나 장군의 인터뷰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 때 미국 정부는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라는 작전을 시작합니다.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하고 미국 전역에 배포하는 것. 퍼나 장군은 이 작전의 물류 총책임자였습니다. 수억 명에게 수억 개의 백신을 영하의 냉동 상태를 유지하면서 전국 수만 개의 배포 지점에 정확한 타이밍에 전달해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규모의 물류 작전을 이 짧은 시간에 성공시킨 사례는 없었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였습니다. 그런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공의 핵심에 AI가 있었습니다. 수천 개 병원, 약국, 클리닉, 군 기지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방대한 물류 데이터, 재고 현황, 배송 지연, 수요 예측, 냉동 상태 모니터링, 이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합성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도운 것이 AI가였습니다. 하지만 타이랭젤이 이 이야기에서 주목한 건 AI 기술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주목한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AI는 영웅이 아니었다. AI는 도구였다. 진짜 영웅은 그 도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한 사람들이었다. 이 깨달음이 타이랭젤의 긴 여정을 시작시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있지 않을까? 조용히 현장에서 AI를 도구로 삼아 진짜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들이. 그는 기자의 눈으로, 기자의 발로 전국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타이랭젤이 제시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AI 반문화, 영어로는 AI 카운터 컬처입니다. 반문화, 1960년대 히피 운동처럼 주류 문화에 반기를 드는 움직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AI 반문화는 어떤 것일까요? AI 주류 담론은 이렇습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이 주도하는 AI, 조단위의 시장 기회, 생산성의 무한한 증대, 언젠가 반드시 인간을 뛰어넘을 초지는. AI 반문화는 이 담론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음표를 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구의 삶이 나아졌는가? 성장 지표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AI를 평가하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AI가 증폭시키는 것이 효율인가? 아니면 인간다움인가?
이 책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AI 반문화의 일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AI 전문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우연히 AI라는 도구를 발견했고 그것으로 실제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의료 현장입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하루 업무 중 서류 작업에 쓰는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실제 환자를 진찰하는 시간과 전자 의료 기록을 작성하는 시간,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서류 작업이 더 많습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의사들이 하루 업무 시간의 절반 이상을 전자 의료 기록 시스템 앞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환자를 보러 의대에 갔는데 정작 컴퓨터 앞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실. 이것이 의료 번아웃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한 응급실 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매일 쏟아지는 환자들, 끝나지 않는 서류 작업, 번아웃의 경계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결단을 내립니다. AI 기반 의료 기록 보조 도구를 도입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AI가 내 진단을 왜곡하면 어떡하지? 환자 데이터가 잘못 기록되면 오류가 생겼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이 두려움은 정당했습니다. 의료는 실수가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도입해보니 결과는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AI는 그녀의 진단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환자를 진찰하는 동안 대화를 실시간으로 인식해서 초안 기록을 자동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수십만 건의 유사 증례를 순식간에 검색해서 참고할 사례들을 제시해줬습니다. 반복적인 보험 코드 입력과 청구 서류를 자동화해줬습니다. 그 결과 서류에 쏟던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요? 환자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나를 대체한 게 아니에요. AI 덕분에 나는 비로소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여기서 의료 AI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기계가 더 많이 개입할수록 오히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인간적 연결이 더 강해졌습니다. AI가 행정에 짊어 들어주자 의사는 비로소 진짜 의사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 AI의 목적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교실입니다. 켄터키주의 한 시골 공립학교. 학생 수는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학습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는 곳입니다. 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20년 넘게 교단을 지킨 베테랑. 그런데 기술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코딩은 한 줄도 몰랐고 스마트폰도 간신히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AI 맞춤형 학습 도구를 도입하기로 결심합니다.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써요? 아이들이 AI한테 답만 베끼면 어쩌려고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I 플랫폼 담당자와 수십 번 통화하고 직접 시범 수업을 해보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AI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어떤 개념에서 막히는지, 어느 시간대에 집중력이 흔들리는지,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때 이해가 빠른지, 그리고 각자에게 맞는 문제와 설명을 자동으로 제공했습니다. 2학기가 지났을 때 수학 성취도가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특히 변화가 가장 컸던 건 가장 뒤처져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가정 환경이 어려운 아이들, 선생님 혼자 수십 명을 가르치는 교실에서 늘 소외됐던 그 아이들에게 AI는 개인 과외 선생님처럼 맞춤형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나를 대체한 게 아니에요. AI 덕분에 나는 드디어 가르치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이야기에는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에게 있었던 것은 기술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격차를 줄이고 싶다는 간절함과 그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였습니다. AI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건 전문 기술이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열정과 실행의 의지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정부 기관입니다. AI 하면 보통 민간 기업, 스타트업을 떠올립니다. 정부는 AI와 가장 거리가 멀 것 같죠? 느리고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이 책은 공공 부문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혁명에도 주목합니다. 뉴욕시의 한 중간 관리직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노숙자 지원 부서의 중간 관리자. 그는 오랫동안 시스템의 비효율을 목격해왔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가 일일이 검토하고 서류를 요청하고 기다리고 다시 검토하고 이 과정이 몇 주, 심지어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정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는 AI로 신청자 데이터를 분석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자동으로 먼저 찾아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간단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관련 부서의 데이터를 공유받는데 또 수개월, 내부 반발도 거셌습니다. 우리가 왜 바꿔야 해? 지금도 돌아가고 있잖아. AI가 사람 대신 결정하면 책임은 누가 져? 이 반발들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정당한 우려였습니다. 공공 서비스에서 AI가 잘못되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하고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동료들의 우려를 하나하나 경청하고 시스템을 수정하고 작은 파일럿 프로그램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교훈. 기술의 도입은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입니다. 변화를 이끄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변화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외로움입니다. 현대 사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이면서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입니다. 미국에서는 외로움이 공중보건 위기로 선언됐고 영국에는 아예 외로움부 장관이 생겼습니다. 이 책은 노인 돌봄 분야에서 AI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보여줍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가족과 멀리 떨어진 분들, 사회적 고립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 한 비영리 단체가 이분들을 위해 AI 대화 보조 도구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노인들한테 AI 챗봇을 붙이겠다고? 따뜻한 사람의 손길 대신 차가운 기계라니. 그런데 실제 결과는 예상을 뒤집었습니다. AI와 매일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외로움 지수가 낮아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것이었습니다. AI와 대화하면서 감정을 정리하고 이야기 거리를 찾게 된 이분들이 오히려 실제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대화가 더 활발해졌다는 것입니다. AI가 인간 연결을 대체한 게 아니라 인간 연결의 다리가 된 것입니다. AI가 인간의 따뜻함을 완전히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이 그리는 AI의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입니다. 이 책이 여타 AI 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타이랭젤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변화는 어렵다. 기관은 느리게 움직인다. 성공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리고 실패는 반드시 온다. 이 책에는 AI 프로젝트가 중간에 좌초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예산이 끊겨 중단된 프로젝트, 기술은 완벽했지만 조직 문화가 따라오지 못한 경우, 초반에 성과가 있었지만 담당자가 떠나면서 흐지부지된 사례, 데이터 편향 문제가 뒤늦게 발견되어 전면 수정을 해야 했던 경우. 그런데 타이랭젤은 이 실패배들에서도 귀중한 교훈이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에서 추출한 핵심 교훈들입니다. 첫째, AI 도입은 끝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기술 문제보다 사람 문제가 더 자주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파일럿 단계의 성공이 전면 도입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넷째, 데이터의 질이 AI의 질을 결정합니다. 잘못된 데이터를 넣으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다섯째,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AI일수록 가장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실패는 다음 사람을 위한 지도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가진 두 가지 두려움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 이 두려움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AI로 인해 변화하는 직업이 있고 사라지는 역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AI로 인해 사라지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가장 하기 싫어하던 일들입니다. 반복적인 서류 작업, 기계적인 데이터 입력, 단순한 패턴 분석,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인간적인 역할이 채워집니다. 환자와의 깊은 대화, 학생 한 명 한 명의 필요를 파악하는 것, 창의적인 문제 해결.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표현 중 하나입니다. AI는 당신의 직업을 빼앗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직업에서 가장 지루한 부분을 빼앗는다. 두 번째 두려움, AI를 따라잡지 못하면 뒤처질 것이다. 이 두려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AI 기술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배워야 할 것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합니다. 처음엔 나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것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모두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명확히 하고 그 문제에 도움이 될 AI 도구를 찾아서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AI는 전문가만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의지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도구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문제부터 시작하라. AI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AI를 써야 한다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오늘 당신이 가장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서 시작하세요. AI는 그 길을 걷다가 만나게 될 강력한 도구입니다. 두 번째 지혜, 전문 기술이 없어도 된다. 이 책의 주인공들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코딩을 모르고 알고리즘을 이해하지 못해도 AI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필요한 것은 기술 지식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열정과 시도하려는 의지입니다. 세 번째 지혜, 인간의 판단을 잃지 마라. AI가 제시하는 분석은 강력한 참고 자료입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언제나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AI를 맹신하는 순간 AI는 도구가 아니라 지배자가 됩니다. 네 번째 지혜, 변화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아무리 정교한 AI 시스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의지가 없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동료의 저항, 상사의 우려, 시스템의 관성, 이것들은 기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신뢰와 소통과 끈기로만 넘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 조용한 혁명이 더 오래간다. 언론을 장식하는 AI 이야기는 화려합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현장에서 조용히 꾸준히 일어납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교실에서 만들어내는 변화, 한 명의 의사가 진료실에서 만들어내는 변화, 한 명의 공무원이 서류 더미 속에서 만들어내는 변화. 이 변화들은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쌓여서 진짜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혁명은 소음 속에 있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에 있습니다. AI for Good. 이 책의 제목은 단순합니다. AI를 선을 위해 쓰자. 그런데 이 단순한 제목 안에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담겨 있습니다.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누구를 위해 쓸 것인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 쓸 것인가? 이 선택은 기술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합니다. 퍼나 장군이 팬데믹의 혼돈 속에서 AI를 선택했을 때, 켄터키의 선생님이 아이들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AI를 선택했을 때, 뉴욕의 공무원이 노숙자 지원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AI를 선택했을 때, 그들은 모두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AI를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그 질문이 AI를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이 AI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의감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AI는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AI로 세상을 조금씩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딱 한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내가 가진 문제 중에서 AI가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 하나가 어쩌면 당신의 조용한 혁명의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채널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책,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